이번 시간은 191페이지 제11장 수송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송설비는 보통 한 문제 정도 보통 출제가 되다가 간혹가다 한 번 정도 안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송설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장치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난이도 조절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관계 법령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는 경향이 전까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18회 시험 치는 정도에서 2번 정도 있었으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보통 성관계 설비는 보통 여러분들이 득점하는 파트로 보통 출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추시고 가주시고, 그래서 안전장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성관계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얘가 나오죠. 먼저 1번에 조속기는 성관계가 가속했을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죠. 그래서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 개념이 먼저 가동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조속기가 먼저 가동을 합니다. 조속기가 1차적으로 가동합니다. 전격 속도가 일정 이상 됐을 때 이 조속기가 먼저 가동하고, 이제 조속기가 혹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조속기하고 비상정지장치 차이점은 이 조속기는 전격 속도의 130% 이상일 때고 비상정지장치는 전격 속도의 140% 이상일 때 작동하는데, 이 조속기는 보통 이 건상기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건상기에 우리가 전원을 갖다 차단해서 전원을 차단시켜서 기계실에서 제동을 거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비상정지장치는 성관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관기를 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또는 케이지라고 하죠. 케이지. 그래서 이 성관기 카에 성관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지에 장착이 돼서 이 가이드레일을 겁니다. 요거는 로프에 제동이 걸리고요. 건상기에서 제동을 거니까 요것은 가이드레일, 레일의 제동을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죠. 잡아서 제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비상정지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로서는 조속기하고 비상정지장치가 있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스토핑 스위치는 최상층이나 최하층 성관계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 그래서 최상층하고 최하층하고 관련돼서 최하층에 엘리베이터가 도달했을 때 작동되는 것이 먼저 엘리베이터 자동 정지시키에서 먼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스토핑 스위치가 먼저 가동되죠. 스토핑 스위치라고, 얘가 1차적으로 먼저 가동합니다. 그래서 보통 슬로 다운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슬로 다운 스위치.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가동해서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킵니다. 얘가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자동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항상 고장을 대비해서 둬야 됩니다. 2차로 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 스위치인가 하면 바로 리밋 스위치,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설치가 됩니다. 리밋 스위치. 그래서 이 리밋 스위치를 우리가 제한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제한 스위치가 2차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얘가 2차적으로 설치되고, 그러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도 1차, 2차, 그리고 최상층이나 최하층 엘리베이터가 도달했을 때도 1차, 2차로 구분돼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고장 나면 상층 위로 딸려 올라가면 기계실 이 바닥하고 충돌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로는 보통 완충기가 있습니다.
처음 이 승강기 바닥 밑면에, 승강로 바닥 밑면에 보통 콘크리트니까 거기 충돌을 방지해서 완충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완충기하고 접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최상층, 최하층과 관련돼서 기억을 하세요. 스토핑 스위치하고 리밋 스위치가 가동이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8회 시험은 조속기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층, 최하층과 관련된 거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완충기는 승강기 사고로 인해서 하강할게요. 승강기로, 자, 이 바닥과 충격을 완하게 설치된 게 완충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승강기를 정지시킨 게 전자브레이크죠. 그리고 5번에 리밋 스위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스토핑 슬롯다운 스위치가 가동을 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과 같은 최종 계층을 지나쳤을 때 2단으로 작동돼서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것이 리밋 스위치죠. 근데 거기 보면 승강기 문 또는 승강장 문이 조금만 열려도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스위치에 해당되는가 하면 승강 스위치죠. 운전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운이 닫히지 않았을 때 운전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보통 승강 스위치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승강 스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은 승강 스위치. 그러면 이 승강 스위치가 문이 조금 따나 열려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작동하는 것이 이거고요. 그럼 이거는 정기적 안전장치입니다. 정기적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작동되는 게 기계 도어 인터로그 장치입니다. 도어 인터로그 장치. 도어 인터로그 장치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기계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기계적 안전장치. 그래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어 인터로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두요. 승강 스위치하고 도어 인터로그 장치는 둘이 동시에 작동돼서 얘는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 얘는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고장이 납니다. 기계는 고장 안 날 수가 없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들이 두 가지를 설치해 놨지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간혹가다 승강장 문이 밖에서 문이 확 열려요. 그래서 애들이 추락사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장치가 두 개씩 있지만 고장이 한 번씩 발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보시면 자,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 해놨죠. 출입문 잠금 장치는 당연히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브레이크 안전장치 맞습니다. 자동 정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균형추. 자, 3번의 균형추의 개념은 자, 3번 지문에 이 균형추 카운터웨이터. 자, 이 카운터웨이터는 이 균형추는 건상기에 해당되죠. 보통 건상기에 해당이 됩니다. 균형추는 건상기에 해당됩니다. 안전장치가 아니라. 보통 엘리베이터 움직이는데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이 전부 다 건상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상기는 예를 들어서 균형추도 해당되는 전동기, 제동기, 감속기, 견인구차, 해마 이런 것들, 로퍼,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장치들이 건상기죠. 그럼 이 균형추는 보통 건상기의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된다 보시면 돼요. 부하를 줄여줘서.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반대편에 추가 내려오죠. 그것이 균형추입니다. 그래서 균형추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건상기에 해당되면서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반대편에 설치된 추를 균형추 카운터웨이트라고 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신 해설에 정기적 안전장치하고 기계적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안전장치는
전자 브레이크 3번부터 해서 9번까지 도화 안전 스위치까지 정확히 해 놓으십시오. 많고 3, 4, 5, 6, 7, 8, 9 있죠? 여기에서 뭐 계속 언급해 낼 것 같습니다. 3번에서 9번까지 스위치를 항상 뭐 자주 읽어 두십시오. 뭐 그렇게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자주 읽어 두셔가지고 우리 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 스위치하고 도화 안전 스위치 개념은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도화 안전 스위치가 사람이 이제 탁 들어가다가 문에 이렇게 물건이나 사람이 끼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는 도화 안전 스위치지만 일반 안전 스위치는 보수 점검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보수 점검할 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케이지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수 점검할 때 이제 꺼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켜야지 안전 스위치가 가동돼야지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만약 엘리베이터 그 위에서 기사분이 점검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움직이면 무섭습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안전 스위치를 켜놓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 브레이크부터 도화 안전 스위치까지는 완벽하게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적 안전장치는 지금 현재 전기적 안전장치의 개념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종류적인 측면을. 그런데 기계적 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안 나왔죠. 그래서 기계적 안전장치는 1번에서 5번까지 구출구까지만 완벽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도화 인터로그 장치하고 그 다음에 초속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하고 그 다음에 완충기 그리고 구출구. 구출구는 보통 애매하게 있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무슨 중간에 이렇게 딱 섰을 때 바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밑에 층으로 내려가기도 곤란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곤란할 때 이럴 때 위를 통해서 구출시키는 이 구출구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상부 영하에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열고 요리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피트가 아래층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앞이 일반 층의 앞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딸려 들어갑니다. 잘못 뛰어내리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섰다는 것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정지됐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계속 움직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지시키는데 계속 움직이면 문제지. 서가 있으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줄 때까지 편안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정기적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 접속기나 뭐 전자브레이크, 슬롯다운 스위치, 슬롯다운 스위치 우리가 스토핑 스위치였죠. 그리고 가부와 계정기 이런 것은 정기적 안전장치가 맞죠. 그런데 완충기는 자 승강로 바닥하고 엘리베이터의 충돌을 방지해서 바닥에 설치하는 게 완충기였죠. 이거는 완충기는 스프링 같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완충기는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얘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승강로 바닥하고 승강로 바닥하고 보통 이거죠. 승강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게 완충기죠. 완충기. 그래서 5번 개념이 자 바로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다음 설명에 잘 맞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나왔습니다. 기억. 일정한 이상의 속도가 되었을 때 브레이크나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속도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속도하고 관련된 두 가지가 있다. 가속기하고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니은에 사전에 설치된 속도에 이르면 스위치가 작동하면 다시 속도가 상승할 때 로프의 제동을 고정시킨다. 그러면 로프의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전원을 차단시켜서 기계실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초속기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 비상정지장치는 게이지 바로 승강기에 장착된 브레이크가 가이드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게 비상정지장치입니다. 두 가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속기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저속도 엘리베이터는 45m/민 이하죠. 분당 45m 이하를 저속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고속 개념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고속은 120m 분당 per 이상이죠. 분당 120m 이상을 고속이라고 봅니다. 고속 기준은 120m per 이상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사이가 중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1인당 하중을 65kg 하여서 최대 정해. 여기서 보통 1인 기준은 65kg입니다. 엘리베이터 몇 인승이다 할 때 그 1인 기준은 65kg이 1인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뭐 기출했습니다. 65kg에서 찾는 형태는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보통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이 내부에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인승이든 간에 이 면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도 정원만큼 몸무게가 사실 안 됩니다. 충분히 탈 수 있는데 보통 이 약간 조절해서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약간 중량을 줄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도 삑 울리는 사건이 생기고 원래는 실험해보면 실제적인 여기 하중에 대해서 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서 사람 다 타면 원래 안 울리도록 한 게 정상인데 보통 1인 기준 65kg 설계해놨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 성룡성의 설치 기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게 3번이죠. 그래서 성룡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최소 기준을 그거를 잡아놨습니다. 연면적이 2,000 이상 되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6층이죠. 6층 이상. 여기에 둘 다 해당이 되는 건축물들은 법적으로 성룡성관계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6층인 건물로서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1개 이상 설치하면 그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6층짜리 건물만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동일한 면적일 경우 의료시설이 업무시설에 비해서 설치될 수가 적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설들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의료시설하고 업무시설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집중되느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시설 같은 경우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걸리지 의료시설은요. 한번 가보시면 병원에 가보시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 많습니다. 꽉 찹니다. 특히 서울의 종합병원들 가보면 엄청납니다. 인원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나 이런 관람 집회시설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집중되는 데는 설치될 수가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시설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관람 집회시설 같은 경우가 판매시설, 백화점 막 세일한다 그냥 막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많고요. 그래서 업무시설은 설치될 수가 적습니다. 의료시설보다는. 그래서 그냥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 이거보다 더 아래 보통 3단계로 나누죠. 가장 인원이 많이 집중되는. 근데 공동주택은 사람 집중 안 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는 거의 혼자 많이 탑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한 분 더, 두 분 같이 한 분하고 저하고 딱 2명이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거의 인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하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될 수가. 그래서 가장 적고, 의료시설 같은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이용하기 쉬운 주 출입구 근처 등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이론이고, 근데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틀려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 출입구 근처에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백화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백화점은 주출입구 근처에 바로 설치해 놓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목적층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이 주출입구 근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은 예외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 딱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절대 안 보이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이면 바로 자기 목적층까지 바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백화점만 예외고 나머지들은 거의 주출입구 근처에 보통 설치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대규모 건물에서 운행 속도가 120m 자 범위인 성용 자 엘리베이터의 구동 방식은 어느 것이 적합한가 나죠? 보통 여러분들 고속 방식에 쓸 수 있는 것은 직류 기어리스 방식밖에 없죠. 기어리스 방식이란 것은 기어 없이 이 전동기로 이 속도 조절해 주는 방식이네. 속도 조절을 하는 방식을 기어리스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뭐 기어레스라고도 보통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직류 기어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직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직류 엘리베이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회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직류 엘리베이터와 교류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제 보통 직류 엘리베이터가 속도 조절이 용이하고 착상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어를 잘 되는 거죠. 교류는 사실 이 조절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착상 오차도 많이 나는 것이 교류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 엘리베이터가 사실 엘리베이터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은 직류 엘리베이터가 비싸고, 그 다음에 교류 엘리베이터 기동 토크가 커요. 직류가 크고, 그 다음에 전 효율이 40에서 60%가 적은 거죠. 효율이 40에서 60은 적은 거죠.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한 80 정도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0에서 60% 효율은 교류 엘리베이터의 효율이고요. 그 다음에 착상 오차가 1mm 이내라는 것은 착상 오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부하에 따른 속도 변동이 있다. 그래서 이 속도 변동이 우리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거라고 보시면 되죠. 교류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인버터 방식들이 승차감이 좋습니다. 보통 인버터 방식들은 이걸 하고 보시면 된다. 부하량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타냐 적게 타냐에 따라서 이 속도를 갖다 이 전동기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인버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방식들이 승차감이 우수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아파트와 같이 도중층으로서 상승하는 승객이 적은 건물에 정되면 상승 중은 호출 신호가 있어도 정지하지 않고 최고층 호출에 응한 후 반전해서 호출 신호에 응합하는 무운전원 방식. 보통 무운전원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승합전 자동 방식과 단식 자동 방식,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있다 했죠. 그러면 보통 어떤 호출이든 무조건 응답을 해주는 것이 승합전 자동 방식이고, 단식 자동 방식은 하나의 호출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호출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단식 자동 방식이고, 그리고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은 우리가 내가 내려가려고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15층에 있다라 가정합시다. 이 건물이 30층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려가려고 누르면 지금 상승의 위층에 볼일이 있는 사람이 30층에 만약에 볼일이 있다. 그럼 30층까지 올라갈 때는 내려주지 않고 문이 안 열리고 그냥 통과하죠. 내려오면서 하강시 응답하는 것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데는 거의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99점 몇 %가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 시험은 요 분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승합정 자동 방식과 단식 자동 방식,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특히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파트에 사용하는 하강 승합 자동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안전장치 위주로 확실히 학습을 해 두시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직류 기어레서 방식이 고속 방식이 사용된다는 거하고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아파트에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유념 깊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